2부 3변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화개장터 박지훈 변호사님. 예, 백제 박준입니다. 이제 백제로 갔어요? 네, 백제입니다. 이제. 완전 귀순. 네. 완전 귀순. 네. 네. 중간에 왔다 갔다. 근데 왜 귀순하는데 전화가 와요? 다시 귀순하라고? 아니 예, 아닙니다. 전화라니요. 예. 뭔가 좀 특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순 용사들한테. 누구 귀순용사요? 네. 아유, 뭐 공기업 뭐 이런 거. 아니 안 와도 돼요. 왜냐면 겉으로는 좀 정신 차리세요. 김태현 아니 그 변호사님.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좋으라고 박 변호사 잘 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떨어진 떡고물에서 얻어먹을까 해서 박 변호사 잘 예. 되는 거. 저는 뭐 잘 되긴 힘드니까. 완전 아이고. 차입니까? 뭐. 원래 이게 귀순한다고 정치적 아니 귀순이. 근데 귀순이 아니고 제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김태현 변호사는 제가요? 정치인이지만 전 정치인 제가요, 아닙니다. 변호사님 예. 저한테 한 10분만 주시면요, 제 다음 주에 예. 아마 박 변호사 과거 발언 이런 거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하세요. 할 하고 수 있는데 싶으면. 다 틀고 녹음이. 아,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이게 한 불과 2, 3년 전 발언 아니었던가 싶은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런 거 틀어놓으면 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뭐라고? 김태현 너도 좀 그래봐라.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구치소 잘 이러라고. 아니 과거에 그렇게 발언했어. 지금이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할 지금이라도 거야. 정신 차리고 전화해야 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 생각에도 그쪽이에요. 이건 역풍의 역풍.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뭐 여사님을 진심으로 이런 거 하라고. 예, 예. 그 역풍 받을 거야 역풍. 아, 그렇구나. 역풍각이죠. 역풍각. 말 안 하려고 역풍각이 딱 했는데. 나와. 저야 뭐 어차피 뭐 이왕 버린 뭐. 예. 자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천만 원내대표- 다행이지 뭐 김태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맞죠. 아니 뭐 다행이고 말고 뭐 내가 무슨 거기 다 지금 원래 약간 뭐 전쟁 모드네. 네. 시작부터. 이게요, 어제 후보들 제가 재밌는 후보 예. 골프와 말과 랩의 대결이 아니었습니까? 오. 무슨 말이게요? 골프 홍문종 의원은 예전에 그 경기 도당 위원장 할 때 수해 때 골프 쳐가지고 당에서 제명된 적 한 번 있죠. 그리고 한송규 의원은 뭐 그 경호원 폭행 뭐 얘기도 있었으나 예. 가장 최근 건 그거 아니에요. 유은혜 의원에게 예. 나 좋아? 왜 날 자꾸 쳐다봐? 내가 마음에 들어 이거였나? 상임위에서 정확한 대사가 예. 내가 마음에 들어 이거였나요? 그리고 맞아요. 김성태 의원은 바른정의랑 랩 배틀 할 때 뭐 이것도 하고 랩 배틀. 예. 어쨌든 진짜 춤을 추네요. 예, 그래서. 골프와 이제 아니, 말과 근데 랩의 일단 대결이 그쪽 딱 됐는데 얘기 안 하니까 아주 오늘 작도 탁 찼네. 너무 신났어 지금. 랩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저 모든 조간 신문에 되게 보니까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이제 홍준표 체제 안착, 뭐 친박의 괴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아직 그 갈 길은 멀었다고 봐요. 표수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거란 거는 봉조사 아시겠지만 한 표로 당선되고 만 표로 당선되면 제일 좋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자 독식 구조니까. 네, 승자 독식. 근데 이제 우리가 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어제 1차 투표에서 끝나긴 했어요. 근데 55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예. 이제 과반수 한 표 넘겼습니다. 그리고 홍문종 의원 쪽이 한 36표 나오고 17표가 중립을 표방하던 한성규 의원이 가져갔는데 예. 어제 이제 표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서청원 의원하고 이우연 의원 친박 두 사람이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아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나왔으면 서청원이 아니라 최경환 의원. 죄송합니다. 최경환 의원하고 이우연 의원 두 사람 나오면 누구 찍었겠어요? 아니 누구 찍든 안 찍든 어쨌든 네. 두 번 나왔는데 54표가 나왔으면 과반이 안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홍문정 의원 찍었으면 1차에서 과반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럼 결선 투표 가요. 결선 투표 가면 최경환 이후엔 이 두 분은 다 친박인가요? 아이 마시면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세요? 예. 그 친박은 돈을 받아요. 친박 근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두 사람 몰라요. 친박인데. 당황해. 예.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 갔을 거예요. 그럼 예. 갔으면 누가 한성규 의원 표가 어디로 갔겠느냐. 한성교 의원에 가는 표는 중립표지만 기본적으로는 친박입니다. 넓게 보면 범친박입니다. 그렇죠.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작년 이맘때쯤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을 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친박계 지원을 받던 정우택 전 원내대표 당선이 되고 예. 나경원 의원이 비박계 지원 받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이 몇 표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1차 투표에서? 모르겠어요. 55표로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번에 소름. 김성태 의원이 1차에서 받은 55랑 똑같은 수입니다. 오. 같은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그 비박 55명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네. 친박도 공고하게 그 숫자를 공고하다.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작년에 정우통 전 원내대표 때 전부 다 갔던 그 친박 66표가 예. 이번에는 강성 친박 35, 조금 범 친박 17 갈라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결선 투표 올라가면 어떻게 됐겠느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당선됐으니 홍준표 대표를 어휴 다행이다.
라고 하지만 다 하지만 당은 여전히 반쪽 나 있는 상태다. 반쪽 나 있고 친박은 아직도 공고하다. 예. 그러니 홍준표 대표로서는 아직은 갈 길은 멀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비토하는 세력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17표는 강선 친박도 치지만 홍준표 대표도 마땅치 않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이걸 지금 뭐 김성태 의원 됐다고 해서 뭐 이제 친박이 괴멸되고 뭐 친홍 체제가 됐어. 홍무 연합군의 압승이야. 이제 뭐 힘의 소리 그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아직 자유한국당의 갈 길은 너무 멀다. 약간 저의 한숨 결론. 돌린 거예요. 만약에 맞아요. 만약에 이 정도 분석은 그 자유한국당 분석 노벨 분석상 줘야 돼요. 죽이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혀요. 그 당쪽 역시 그 사람이니까. 안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부자니까. 예. 아침 조간신문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서 눈물까지 살짝 흘리면서 했거든요. 아이고 그 청취자 여러분, 저는 티얼스 오브 박이 아닙니다. 잘하면 이제 최경환 의원 아닙니다. 얘기할 때 올 수도 예. 있어요. 예. T.O.P 아니에요 요즘 탑. 티얼스 오브 박. 그것도 그렇게 하시네. 탑태연. 탑태연. 좋네. 자, 근데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자기 55표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의원 중에 절반 이상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않나 친박이 생각이 많이 공고하다라고 들어요. 하는 게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친박이 있다는 걸 본인이 봤거든요. 운 좋게 된 거예요. 어째 보면 맞아요. 한 표 차이로 예. 정말 운 좋게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압도적으로 됐다 그러면 원내대표직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눈치를 보지 않을까. 아마 우리 최경환 지금 이제 체포 동의안 들어갔습니다. 네. 과연 어떤 스탠스를 잡을까?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마 첫 어떤 과제고 그거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생각이 거의 듭니다. 정해졌어요. 네. 이게 이게 동의안 통과되나요? 동의안은 통과가 되죠. 동의안은 또 통과가 김성태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뭐 장제원 의원도 얘기했던 거라 좀 유사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명시적으로 반대는 안 하는데 예. 불참. 불참 네. 쪽으로. 네. 그럼 국민들한테 또 역풍을 맞을 근데 이제 텐데. 그걸 더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여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표들이 막 나오면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내부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데 이게 더 오히려 부담스러우니 찬반표가 갈리잖아요. 그 안에서도.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불참. 아예 이게- 불참. 하지만 묵시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동의하는 거죠. 당 차원에서는. 그걸 뭐 방탄국회라고 해서 보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알아서 할 때 우리가 딴지는 안 거는데 우리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쪽을 하는 게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제일 속편한 결정이 아닐까. 아니 뭐 그게 뭐 당론으로 우리 체포동의안 전부 찬성합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니 근데 체포동의안 반대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의 그 독자적인 입법 기관이므로 네. 각자 소신에 맡기겠습니다. 라면서 들어가는 게 거기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한 50표 정도 이제 체포동의안 반대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거 자유한국당이죠 그게.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 반대하는 게 네, 나은데. 그러니까 그냥 또 100% 이거는 찬성하게 되면 대구 가서 그렇죠. 돌팔매 맞고. 그러니까 아니 100% 찬성하면 야 그래도 같은 당 자유한국당 지지한 분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T.O.P 같은 친구들. 왜 그래요? 나 T.O.P 같은 친구들은 야 저 배신자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고려하면 안 나간다. 그냥 안 나간다가 답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걸로 안 나간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박준 변호사님 예, 예. 그런데 이게 곧 이제 그 임시 그 회기가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좀 기다렸다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그때 청구해도 다 네. 되는데 왜 이 시기에 예. 그럼 정면으로 국회 당신 한번 막으려면 막아봐라라고 검찰이 국회 견제구입니다 이거는. 손봐주기 위해서 견제구 던졌다. 예, 직구는 아니고요. 예. 살짝 그 국회한테 예. 밑밥을 던진 거예요. 과연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서 나올 것이냐. 그럼 이때 국회에 있는 이승엽은 뭐라 그럴까요? 예, 이승엽이요. 예, 이승엽입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승엽 하니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검찰과 관계도 정립이 되고요. 아마 자유한국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저번에 원래 12월 9일 날 회의가 끝났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임시국회 또 회의가 또 열리니까 계속 너무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던진 거죠. 근데 23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22일 날로 돼 아니,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예. 본회의 예정돼서 그때 보고하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 회기 중간에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앞당겨서 본회의를 한번 열고 그리고 24시간에 72시간 내에 이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니까 예. 일단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뭐 당연히 찬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체포동의안 통과는
그 문제 없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자유한국당한테 어떤 의사 지금 우리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검찰이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뭐 더 낸다고 아니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지금. 하면 되는 걸 왜 지금 하냐는 거는 그렇죠. 뭐 신속성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최경은 어차피 좀 있으면 구속 죄송합니다. 뭐 거의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굳이 체포동의안 지금 원하는 거는 과연 자유한국당 또 김성태 원내대표 첫 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도 뭐 검찰이 정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 뭐 봉도사님 역시 최고예요. 예. 정확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그냥 질문으로 던져버리셨네. 저는 어제 아침에 검찰에서 영장을 딱 청구한다는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왜 지금이지? 그것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 아하. 왜 그럴까? 검찰은 의도한 것일까 의도하지 않을 것일까? 검찰 내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속에 정무수석이 있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도 뭐 검찰 증거는 없기 때문에 예.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검찰의 의도와 상관없이 박지원 변호사 말 맞다나 자유한국당은 폭탄이 뚝 떨어진 거다. 그 폭탄의 뇌관은 어제 원내대표 경선 때 좀 터지고 이제 20일 좀 터지게 됐다라는 거죠. 예. 체포동의안 무조건 통과됩니다. 아하. 자유한국당 다 반대해도 정족수가 표 계산하면 그렇죠. 그렇게 돼. 이번 무조건. 예산안 똑같죠. 과반수면 됩니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점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통과돼도 22일 날 본회의 보고가 23일이에요. 그럼 23일 24일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회기 끝납니다. 끝나고 코 다음 날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왜냐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귀찮은 절차 거치기가 얼마나 귀찮아요. 네. 서류를 써도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그 귀찮은 걸 왜 지금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유한국당에 폭탄이 터졌다고 보고. 예. 왜냐면 그럼 김성- 가뜩이나 뒤숭숭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최경환 구속영장 네. 청구 이후연 또 뭐 그래요. 돈이 예. 줄줄 나와요. 그 예. 돈은 왜 돈이 필요해요? 자유한국당. 예전에 돈이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돈 없죠. 뭐 당선 이사 간다던데 뭐. 예. 아니 그분들 받은 돈만 다 모아도 당사 사겠네. 아이고, 그분한테 과거에 받은 그러면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요즘 말고 예. 과거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돈 받은 정당이다. 과거에 차떼기 정당이었고 이제 반성하는 의미로 각자 받은 돈의 한 10% 정도 먹고 90% 다 모아서 이걸 국민들에게 그 복지 비용으로 쓰겠다. 그럼 어떨까요? 자백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예전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에도 막부 시대 때 후미에라는 거 있었어요. 십자가 밟기.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들한테 너 십자가 밟아. 십자가 밟으면은 너 그리스도교 아니란 거 알고 용서해주고 살려줄게. 안 밟으면은 근데 못 밟잖아요. 나 이거 하느님 밟으면 안 믿는데 되는데. 어떻게 밟아요? 비슷한 거라니까. 친박한테 아, 과연 그렇죠. 최경환의 체포동의안에 가짜를 찬성할 거냐. 찍느냐. 그래서 안 들어올 거라고 하는 표 한 표. 저는 안 들어온다기보다 전 들어온다고 이게 이제 봐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군지 나타나지 않자 전체 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불참 아마 저기 뭐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는 불참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불참은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요. 네. 저는 찬성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하면서 셀카치 갖고 올리는 사람들도 네. 생겨요. 그러니까 불참으로 해서 안 나타나고 근데 불참으로 하게 되면 정족수 확 낮아지잖아요. 사실 과반수도.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겠다. 알아서 다 하시라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찬성이든 반대든 개인 투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솔직히 밝히는 당연히 거. 맞는데 이제 힌트를 장재원 의원이 장재원 지금 수석 대변인이죠. 예. 뒀던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당 의원들, 자기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면 표결에 안 들어가는 걸 관례화하자. 아니 그거는 사실은 그거를 SNS에 올렸어요. 예. 그런데 그게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맞다가 말이 아니라 되나고 그게. 그거를 올린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기류라는 의미예요. 기류. 그래서 아하. 이게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본인 소신대로 동의안을 찬성을 하든 예. 반대하든 그걸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예. 지금 자한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다가 생길 또 내분 또 국민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게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참하는 쪽을 결정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또 걱정할 거 많죠. 뒤숭숭하잖아요. 최경환 지금 하나로 끝이 아니잖아요. 예. 이우현 의원 이우현 그 급 입원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예. 이우현 의원이 지금 두 번 이제 검찰 출석 요구 거절했거든요. 오.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검찰에서 출석하라고 그러면 중환자실까지 가네요. 아니 이제. 그 우연의 일치예요 이 의원이. 그러니까 우연의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답니다. 그 가짜 차용증 급조하는 아니, 의혹도 그게 있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 잠깐만 네. 일단 명단을 그리고 원유철
지금 여기도 전 나갔죠. 원내대표 오늘 나갔어요. 오늘 출석했나요? 엄용수 이분은 개그맨 아니었었어요? 아니요. 아 그분은 있어요. 저 예. 미량 창녕에서. 고 명수 아닙니다. 예. 이군현 아유 이군현 아유 우리 17대 동기인데 예. 권석창 배덕광 아유. 야 국회의원 이름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돈은 주나 보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그쪽이라서 그래요. 정리를 해드릴까요 의혹들을? 예. 이거는 제가 뭐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호연 의원 같은 경우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이제 남양주 의원으로부터 이제 공천원금을 한 5억 원 정도 받은 거. 아 자기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그러니까 용인인데, 어쨌건 그 사람 그 용인이에요. 그쪽이니까 오. 용인이니까. 그다음에 정교공사 업체한테 또 금품을 받았다는 거. 뭐이 사람들은 지금 또 두 사람들 다 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사업가들 통해서 수억 원 정도 수수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포토라인에 섰다가 조금 전에 들어갔어요. 아 원유철 전 원내대표죠. 네, 나머지 분들까지 뭐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보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럼 이거를 그럼 다 내줘야 되는 건가? 이야. 이거 뭐 지금 내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재보궐선거가 최경환 그냥 빼고 거의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 나오는 근데 거예요. 지금 들어가게 되면 내년까지 대부분 아니, 확정이 안 돼 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요. 예. 나오는 엄영수 존칭 빼고 엄영수 이군현 권석창 배덕광은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 님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배덕광은 구속 여기 LCT 부산 LCT 그렇죠. 관련. 오. 권석창 존칭 뺄게요 기니까. 예. 권석창 이 사람은 저기 선거법. 예. 그다음에 이군현 저 의원은 여기는 이제 아마 보좌진한테 그 네, 맞아요. 월급 돌려받은 이 맞아요. 부분. 예. 그래서 아마 1, 2심까지 당선 무효에 나온 상태고 원유철은 조사 단계고 이 의원은 조사 단계죠. 뭐 저보고 자꾸 뭐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잘 안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알건 모르건 간에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아,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그럼 이 이거 지역에 해야 돼요. 거기 재보선 들어가려고요? 출마하시려고? 어? 아,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예. 동시에 나오네. 좋은 지역이 많아요. 아니 네, 여기 어쨌든. 대부분 저 좋은 경상 지역입니다. PK 네, 지역이 PK 지역입니다. 예. 어쨌든 쉽지 않아요.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예. 예,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드리면요. 저 예. 이분 모르는데 이분 의원직 사퇴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 지금 물론 의혹이지만 예. 아직 수사 안 받았으니까 액수가 커요? 나와 있는 것 중 제일 악성입니다. 금액이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요. 최경환 의원보다 더 이게 악성이라고 봐요. 왜? 최경환 의원은 예. 뭐 잘못된 거지만 뭐 다 맞다고 하더라도 야 국정원 특활비 관례사성서 그런 말을 할 수라도 있어요. 오. 그런 말은. 근데 이분은 공천원금이거든요. 아 공천 더 악성이에요. 의혹이니까. 공공연한 비밀. 의혹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제가 의원직 왜 사퇴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아까 저기 백 변호사 얘기하듯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예전에 심상도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거동도 못할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동도 못할 단계면요 의원직 사퇴가 병 고쳐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거동도 야, 못할 때 돈. 그렇잖아. 국민의 세금으로 야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화가 오네요 그냥. 그러니까.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의원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몸이 아파서 거동도 못할 단계면 의원직 사퇴하고 건강한 사람 하게 하고 본인은 건강을 찾으셔야지. 지금 현존하는 그렇지 의원들 중에 않습니까? 가장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저는 예. 뭐 빨리 병 치료하시고 치료 나중에 조사를 받으시지 뭐 아프시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예. 의원직 사퇴하고 치료 받으세요. 세금 자꾸 세비로 가져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그 전화기를 새로 구입해갖고 어떻게 끄는 줄 몰라갖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전화가 왔나 봐요. 예, 그렇다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아는 전화면 괜찮은데 079 광고 전화. 오죽하면 070 죄송합니다. 광고하는 건데 재밌으니까 아니 거기 근데 정치 아니 나는 이 덕에 전화 오는 덕에 김태현 변호사님 살아났어요. 왜냐면 이우연 지역이 평택인가 어디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용인입니다. 용인이에요. 용인. 네. 그래서 가까이서 빨리 가기 쉬운 데라서 빨리 거기 그 물러나라고. 평택 원유철. 저희 부모님이 원유철이. 용인 사시는데요. 예. 이우현 의원 지역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또 부모님 금방 이사 가실 수 있잖아요. 용인 넓으니까. 용인이 크죠. 예. 예. 아니 그러면 이게 많아요. 한 여섯 많죠. 일곱 명. 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눈물을 흘릴 불안불안해 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원내대표 됐으면 그래도 수사망을 좀 피했을 텐데 홍문종 당시 미방위원장. 근데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뭐 예. 아직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좀 대로 있었죠. 저기 누구죠? 저 최민희 의원이 이제 방송 나오셔가지고 나 빼놓고 다 로비 받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미방위원장이니까 이제 전병헌 전 수석 관련해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건 나온 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뭐, 예, 지금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정님 중환자실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셨대요? 크크. 이정현님 이러다 보궐선거가 총선 저리 가라 규모일 듯. 윤영희님 김태현 변호사 오늘 작두 타시네요. 예, 그 당 얘기만 나면 작두 타요. 조명수
김호승님, 백성문 변호사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1650님, 박지훈 변호사님 화이팅. 유머러스 정치평론 즐겁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3부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죠. 투표할까요? 한 1분 남았네요. 아니 그냥 우리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그래요? 3부 좀 길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구속영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구속영장이요?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기각이 막 돼가지고 속상합니다. 그건 3부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건 시간이 예. 좀 걸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박지훈 백재 변호사님, 네. 그리고 김태훈 신라 변호사님 3변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2부에서 좀 일찍 끝났어요. 근데 전병훈 수석, 김태효 전 외교 안보비서관이죠? 그렇죠. 김태효 이거 읽을 대외 뻔했어. 전략비서. 이거 읽을 뻔했어.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분들 둘 다 기각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저번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 부심 통해서 이제 석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기류가 좀 틀려졌다 조금 그랬잖아요. 틀려진 것 같아요. 그 뒤로 확실히 법원에서 영장을 내는데 좀 주저하고 예를 들어서 전병훈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그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예. 걸로 영장을 쳤다가 기각이 되니까 검찰이 절치부심을 해서 바로 GS홈쇼핑 압수수색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 7월 28일 정무수석 하고 있는 도중에도 e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을 신규 예산에 편성해라.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예.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근데 되게 묘하게 기각을 했어요. 저 이거 보니까. 어허. 이거 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들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병훈 수석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의심은 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심은 되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 증거 많이 수집이 돼 있고 핵심 관련자가 다 구속이 돼 있다. 핵심 관련자가 구속되면 여기도 구속돼야죠. 우두머니 당연히 구속이죠. 이게 제일 코미디. 핵심 관련자가 구속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속 안 시켜도 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율사들이 법조인들이 예를 드는 게 조폭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대원도 다 구속됐는데 관련자들 다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으므로 보수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지막 부분이 저는 좀 이상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병훈 수석은 기각이 됐죠. 김태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김태현 전 비서관이요? 김태효. 김태현으로 나 들리시죠? 여기 깜짝 놀랐는데 여기 못 앉아 있잖아요. 구속된 앉아 줄 있겠구나. 알고. 지금 기각됐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효 비서관 같은 경우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 부심에 풀려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원래 역할이 그런 어느 거 판단하면 정도인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실장 다 적부심 통해서 풀려났잖아요. 예. 그것과 한 궤를 이루는 지금 범죄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혐의도 불투명하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적부심에서 본 건데 이 중간 소위 말하면 연락책이죠. 김관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락책이 사실 김태효 전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럼 김관진 장관의 혐의가 불투명한데 연락책이 무슨 혐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구속적 부심에서 김관진 장관을 풀어줬던 거하고 궤를 같이 해서 결국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봤을 때는 무죄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근데 때는. 그런 걸 영장 전담 판사 그러니까요. 있냐는 그게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이 지금 기재도 말이 안 맞아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두 개가 병립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재를 같이 해놨고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도 예. 말이 안 되고 사실 검찰에서 범죄가 안 되는 걸 만들어 왔다는 예, 그런 일단 뉘앙스거든요. 간단하게 전병헌 먼저 보고. 예, 전병헌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저는 그 기재 자체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됐다고 예. 하면서 또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말 자체를 같이 쓰기가 어려워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증거가 없다고 없다. 하는 게 아하. 맞고요. 증거가 있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썼다라는 거는 저는 뭐 판사가 씀에 있어서 뭐 그 기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기재를 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립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아니 어렵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긴 하지만 도주 증거 그렇죠. 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다 사안의 풀어줘야죠. 중대성 요거만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건을 만약에 재판에 갔을 때 예. 과연 중대성이 그 부분입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지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 일반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기재한 걸 봤을 때는 저는 무죄가 아닌가 이런 취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객관적 증거는 또 있다.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다음 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검찰이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됐다. 그래서 구속 사유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너무 깊게 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원의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김태효 저 기획관은 애초 나올 수가 없는 영장이 이 영장은.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아니, 또 악플 올라오는 거 가지고 그러네요. 예. 아니, 저야 뭐 이왕 버린 뭐.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한 김태효 거니까.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거 저거 박지민 비서 내 얘기가 틀렸으면 정중해줘. 왜냐면 저기가 군형법 전문가니까. 아니 왜냐면 난 군형법을 저는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예.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거든요. 예. 근데 군형법은 기본적으로 군인이었던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민간인이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군인들과 공범 관계를 공모관계 엮는 공무관계. 그 공범이 누구겠어요? 김관진 실장. 근데 김관진 실장 당시 국방부 장관이니까 민간인입니다, 사실. 그다음에 임관빈 정책실장 현역 군인 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가 영장이 안 나왔는데 이 나왔다. 어쨌든요. 이 김태효 기획관 나올 리가 있겠어요? 이거는 검찰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알았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댓글 문제에 있어서 MB로 가는 길목에 김태효 기획관을 조사까지 했는데 영장을 안 치고 그냥 보내기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태효 기획관의 경우에는 안 나올 줄 알면서도 저는 검찰 쳤다고 봐요. 혐의가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죠. 정치관여죄죠.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거라면 뭐 모르겠는데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가 이건 애초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안 나오고 알고 전 했다고 보고 검찰에서 전병헌 수석은 저도 진짜 희한하네요. 예. 전병헌 전 수석은 지금 아까 이제 백 변호사가 진짜 잘 설명해 줬는데 이거잖아요. 객관적 증거는 수집됐다. 관련자들 다 구속됐다.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말라는 이건 왜냐하면 이건 정무수석 출신이므로 그렇게밖에 안 이건 들려요. 뭐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전병헌 의원이 전 수석이 구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법원의 논리가 과연 예. 이 법 논리상으로 합당하냐 이걸 지금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그러니까 권한 논리는 가로 들어가면 야 그러면 관련 증거로 다 있는 거 아니니? 그럼 관련 구속되지. 증거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관련 증거가 다 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야 전병헌 얼굴 모르는 사람 또 어딜 도망가겠냐 출국 금지돼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하러 구속해놨나?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제가 마지막 얘기는 형사정도법의 그 원칙들 있잖아요. 예. 원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인 게 맞죠. 예. 그거를 강화하려는 법원의 기류가 좀 바뀐 거라고 저는 봐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자. 네, 그러면 이 기류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네. 할지라도 검찰이 지금 네. 너무 구속 남발한다. 한다. 그래서 이거대로 가면 아마 존칭 뺍니다. 많으니까 예. 사람. 우병우, 최경환, 이우연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구속 기각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근데 기류대로 그러니까 하면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핵심 관련자는 다 구속이 됐는데 왜 여기서부터는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상한 그럼 다 거죠. 불구속으로 하고 예. 같이 불구속으로 해야죠. 아니 뭐 핵심 관련자들도 네. 구속 적부심 다 풀어줘야지 그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분명히 법원의 기류가 바뀌어서 저도 아까 시작할 때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류가 바뀌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찰이 무능한 조직으로 낙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현직 정무수석 옷 벗었습니다. 정무수석 옷 벗었잖아요. 수사 시작하고. 근데 구속도 안 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대. 그럼 그 정도 혐의도 완벽하게 입증 못한 정무수석을 끌어내려 수사를 한 거야? 예.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고. 아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4인조 강도가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고 3명 열심히 강도하는데 한 사람은 팔짱을 끼고 관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람은 석방 이렇게 들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던 예. 그 라인도 영장을 발부받았던 사람마저 좀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구속적 부심을 풀려났죠. 그리고 구속적 부심을 풀려나서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용법상 정치관여죄라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그렇게 적시했는데 영장 전담판사 또 뒤집어요?
그것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그 적부심이 또 풀려납니다. 영장은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과거형이고 현재형일 수 있지만 미래가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속함으로써 또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냐를 영장 판사는 그걸 봐줘야 돼요. 저도 뭐 영장을 많이 내줬지만 약간 수사가 미흡한데 미흡하더라도 그 증거가 수사를 좀 더 하면 증거가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아하. 그게 범죄의 중대성이고 아하. 상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사가 저는 신광열 수석부장이 기각한 그 구속 적부심 받아들인 이후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영장 전담이 냈던 게 본인들이 냈던 거를 기각해 구속 적부로 해버렸잖아요. 그 형사 수석부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 내가 괜히 발부해놨다가 또 적부심 돌아서 그래 되면 어떡하냐 이러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전병헌하고 이 김태호까지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전병헌 이 정도면 이게 이제 아니 물론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건데 그럼 그럴 거면 수석으로 있으면서 재판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수석을 굳이 물러나야 되나요? 그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나는 무죄 추정이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지금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이제 뭐 일단 과거에도 뭐 법원의 영장 판단 존중한다의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성명까지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그다음에 뭐 군무원 증설 이거는 MB까지 수사 못 가요. 이제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여기가 지금 혐의가 다 애매하다는데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포탈해줘요. 못 세우죠. 우리가 이제는 좀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원칙대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은 좀 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야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도 좀 그런 모든 국민들도 저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일단 구속돼야 뭔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벌을 받는 것 같고 그죠? 불구속되면 괜히 봐주는 것 같고 벌을 안 받는 것 같고 무죄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쩔 수 저희도 변호사지만 그런데 심리적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왜 이어서 합니까? 그렇죠. 다음에 가서 하라고 일반인들 조사할 때 일반인들도 일반인들 구속을 그렇게 쉽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어디에 한 축이냐면 국정농단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사건인데.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9년 동안 이렇게 댓글 개입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직권남용 같은 경우 이 세 분 뭐라 해서 안 그랬어요. 되죠.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 나오는 게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구속영장 나왔어요. 다 나왔죠. 싸그리 나왔죠. 그래서 그 구속영장 나와서 직권남용이 그 지금 제대로 처벌받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그 가지고 막 그냥 놓고 귀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귀순 좀 받아줘.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들이 야 그럼 어디에 감정 이거는 오히려 대법원이나 법원의 국민들이 더 문제 제기할 수는 없죠.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을 국민들이 아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알게 됐어 이제. 다 알죠. 아니 어떤 분은 뭐 기강요정 뭐 이런 별명도 있던데요. 그 제가 성함을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국민들이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계속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슬슬 저도 갸우뚱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 이게 지금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건지 지금 우리 댓글 난리가 났어요. 2992님. 2992님 보니까 그분이 생각난다. 아시네요.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그분도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네, 그렇죠. 지금 분위기면 안 되죠. 자, 강부영, 오민석, 권순호, 신광열 판사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 앞에서 촛불 들고 싶네요. 이런 내용 문자 지금 엄청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직권남용죄가 우리 예전에 만들 때는 하급 공무원이 그렇죠. 뭐 발급해 줄 때 그걸 뭐 함부로 했고 직무 그래 만들어놨는데 지금 직권남용죄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지금 봐요. 뭐 입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국가의 위정자나 최고의 실세들이 했던 직권남용은 하급 공무원의 직권남용하고 그 궤를 달리하거든요. 대통령직을 이용한 직권남용.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사가 똑같은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을 봐도 다른 어떤 각도로 봐야지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기준으로 직권남용 5년 이하짜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조금 주저한다. 글쎄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불구속 수사에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기조로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일반 사건 가서 하면 돼요. 일반인들 사건 뭐 절도범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어서 하면 되지. 이 국정농단 사건은 잘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어쩌면 초를 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검찰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껏 다 그래 구속을 하다가 지금은 구속이 안 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992님 저는 이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여기 있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바로 밑에 있는 변호사들 아니에요. 바로 밑이라 다행이네요. 바로 바람이 제일 좋아요. 저는 평균이 안긴 한데요. 저는 뭐 그럼 대한민국 변호사들 평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두 사람은 평균 이상인데 저는 이한데 제가 신도 하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네.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하다 말한다. 그럼 우병우 수석은 이 분위기면 쾌각이죠. 지금 사실 저는 우병우 수석은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최은수 국정원 2차장도 기각됐잖아요. 예. 그죠? 거기는 패키지가 이제 추명호 국장. 아 추명 국장 구속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추명호 국장, 그다음에 최은수 국정원 2차장, 우병우 수석.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최은수 2차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추명호 국장이 직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는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만 않았어요 정도였거든요. 소극적 관여. 근데 그게 먹혀서 기각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우병우 수석은 아니 그냥 이 국정원으로부터 직보를 받건 안 받건 간에 잘못된 사람들 문체부 직원이 뭔가 잘못됐거나 문체부 국장이 잘못됐거나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그냥 민정수석의 일이에요. 그거 내 직무 범위 내예요. 아니 그 저기 누구야 그 이석수 특별감찰한 것도 내가 좀 억울해서 했고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확인하는 것도 민정수석의 그 직무 범위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지금까지 영장이 다 기각된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 직무범위인데요. 민정수석 직무범위인지 어디까지 얘기해 보세요. 그럼 검사도 말 못해요. 민정수석 어디까지 하는지 아는 분 계세요? 어디까지 하는 건지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근데 참 그걸 제가 몰랐네요. 제가 좀 무능합니다. 이 두 개를 지금까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것도 그럴 개연성이 높고 저는 정말 영장전담 판사의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영장을 기각한 분이 또 우병우 수석을 영장 전담을 하게 됐어요. 기각 요정. 그 전병헌 수석 영장 기각하신 분입니다. 권순호 판사 아니에요? 네, 권순호 부장이고요. 이제 또 뭐 신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영장 치면 한 이틀 안에 보통 실제 심사를 하는데 피고인의 그 피의자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변호인 의견서도 내게 해주고 3일 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느낌이 이상하다고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각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또 우병우 수석은 이번에도 그냥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저는 많죠. 변호사 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제가 하면 일반인들 잘 기각 안 하잖아요. 10명 하면 정말 한 건 성공하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기각을 받으면. 정말 10건 몰라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하는 범죄들이 뭐 중한 범죄라 그러면 그래서 평균 이하라는 거예요? 아주 평균이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느낌이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한 20건 정도 하면 한 건 될까 말까가 영장 기각 받는 거거든요. 영장 기각 받으면 밤에 술 먹고 춤춥니다. 변호사들도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정도인데 지금 저 느낌에 언론에 보도되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로 기각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긴 하지만 절반도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이 거의 기각이죠.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럼 검찰이 수사를 정말 잘못하든가 아니면 법원이 정말 바뀌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참 어색합니다 많이. 두 측면들 다 있어요. 사실은 검찰이 좀 무리한 구속영장 남발도 분명 있다고 봐요. 저는 국정농단 사건 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영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 좀 약간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죄를 떠나서 예. 국민의 감정과 좀 탄핵과 맞물리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검찰 일이 좀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좀 특검도 그렇고 무리하게 영장 친 게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건 같았으면 안 나올 영장들 치지 않을 영장들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된 사람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예. 그러니까 법원도 좀 검찰도 좀 무리했고 그런데 법원도 지금 예. 급격하게 좀 방향을 좀 선회하는 거죠. 그런데 공정원 그 식으로. 한 그 판사 출신 네.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한 변호사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것은 받아들여져야 된다. 왜냐? 도주인멸은 없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은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신중하게 뭐 하는 것은 이제 기본 전제로 하면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면 도주의 위험이 있지만 증거 인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 가면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직위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된다. 이 논리는.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제가 봤을 때 안 나옵니다. 왜냐면 나오려면 기존에 나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요. 예, 잘 알아요? 이제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모든 방송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다 기각될 거면 예. 다 맞췄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어저께만 해도 이 다른 방송 나가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놀라더라고 저를 보고. 또 맨날 기각을 하던 오늘 왜 잘 모르겠다고 그러냐? 근데 그게 어제 버전이 조선 TV였었어요? 아니요. 보도 전문 채널. 어쨌든. 어제. 근데 제가 어제 왜 그랬냐면 이 아까 이제 백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그 추명호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검찰이 이번에도 확실한 게 잡지 않았을까? 자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각될 거라고 확답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오늘 진술 바꿔서 기각이면 100% 말씀드리잖아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의 기록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뭐예요, 이게?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전담 부장이 판사가 전병헌 수석 기각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전병헌 전 수석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예. 논리로 우병우 전 수석도 저는 기각 100%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인데 아니, 이건 그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50%를 좀 낮춰주시죠. 누구요? 권순영 부장판사 좀 어쨌든 듣고 있을 수 있어요. 50% 어쨌든 예. 이거 듣고- 어제 기각 그리고 시점을 할 일 없어 놀고 있을 수 있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도 이건 사실 답을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백 변호사 정확히 지적을 한 건데 과연 이게 범죄가 맞나? 제가 아니란 말씀은 아닙니다. 예.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병우 전 수석은 정말 판결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 변호사 했던 거 얘기하기는 비슷한 건데 특검 처음에 막 할 때 그때 누구죠? 그 대변인?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요. 이규철 그 특검보. 특검보가 막 브리핑 하잖아요. 예. 그때 우병우 전 수석 처음 소환할 때 그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백 변호사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니 근데 이거 뭐 사찰하고 뭐 감찰하고 이런 게뭐 민정수석 법이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인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궁금해서 묻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딱 대답을 못해요 거기서. 아니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권한을 많이 남용했을 수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경제수석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민정수석 아마 우병우 수석 그렇게 쓰고 들어가가지고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민정수 내가 무슨 미행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이석수 도감청한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기 얘기할 일에 거고요. 대해서 하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거면 내가 도청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미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야 그 사람 문제 있어가지고 알아봐. 이거 민정이 아니, 그게 못해? 조폭의 논리라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할 거라고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어 왔으니까. 추명호 수석도 그냥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지 불법 도감청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 이렇게 진술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병우 전 수석 과연 이게 유죄가 맞을까 좀 궁금한 그런데 거예요. 질문이 그러면 그 세 라인에서 최윤수, 우병우, 최윤수, 추명호 이 3라인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그 검찰은 불법을 자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말단은 구속시켜. 갖고 말이 안 때렸고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가서 때려보신 거예요. 그게 말단은 구속 추명호만 잡아놓고. 지시한 침이 다 나오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우병우 두분 궁금해서 그런 거 부정하는 것 싶은데 같은데. 추명호 전 수석은 추명호 전 비서관 실제로 실행한 예. 사람이잖아요. 쫓아다니고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야 내가 언제 쫓아가고 미행하라고 했냐?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알아봐라고 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폭이 지금- 이러잖아. 두목이 이러잖아요. 야 쟤들 요즘 왜 이렇게 버릇이 나쁘냐? 이게 바로 근데 그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김태현 변호사 지금 우병우 수석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우병우 수석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온 국민이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병우 수석이 계속 구속이 안 된 이유가 민정수석이 때문이에요. 그게 참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지시를 했는지는 아무도 입증 못합니다. 지금 민정수석 아니니까 지금 구속시키면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예. 범죄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거니까. 그러니까 송정근님 법원 정상화를 위한 제2촛불 집회 추진해야 합니다. 케빈님 보통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걸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판사는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소신 없네요. 자, 세 분 예. 하고 싶은 얘기 아유 있어요? 법리를 만들어야죠. 그래 검사가 네. 직권남용 법리를 만들어라고 검사 준 거 아닙니까? 검사 알겠습니다. 공청 잘 적고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만들어내야죠. 근데 왜 벌써 끝내라 그래?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알쓸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